안녕하세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저 같은 케이스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고민 끝에 글을 씁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셨어요. 문제는 아이 낳고 저희 친정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려 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황당합니다. 저는 남편보다 3살 많은 연상입니다. 남편은 28살. 또래보다는 확실히 평균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허니문으로 아이를 갖고 그해 겨울 바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2살이고요. 육아휴직 끝내고 복귀하던 차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연년생을 벗어나서 겨우 2살 차이 형제가 되었네요. 지금은 18주입니다.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에 시부모님도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안 그래도 둘은 낳아야 한다는 주의셨는데 터울 많이 잡아봤자 엄마만 고생한다며 이왕 둘 낳을 거면 빨리 가지라고 하셨는데 마침 딱 가지게 되니 정말 좋아하셨고 아들이라고 하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친정에서도 물론 좋아하셨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건 저희 친정 어머니셨고 제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너무 힘들어하자 친정에서 2년 정도 도와주겠다 하시며 저희 집 근처 아파트를 하나 전세 얻으셔서 들어오셨습니다. 친정아빠는 정년 퇴직하셨고 엄마는 원래부터 전업주부셨어요. 친정 엄마랑 아빠는 번갈아 가며 아침 7시쯤에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 봐주시고 남편 퇴근하는 7시쯤에 다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주말은 오롯이 저희가 아이 보고요. 저희 시댁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요? 저희 시댁은 좀 특이합니다.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적으세요. 현재 48살이십니다. 어머님 20살에 남편을 낳으셨어요. 성인 되자마자 속도 위반으로 바로 결혼을 하신 거죠. 그것도 시어머님의 고등학교 선생님이랑요. 무려 20살 차이가 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어머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셨다네요. 그리고 졸업하면서 정식으로 교제하셨고 사고 쳐서 급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셨던 거예요. 정말 해외 토픽감이죠? 당시 시어머님 동네는 그 이야기로 떠들썩 하셨고 모두 좋지 않은 시선으로 시어머님을 보았기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3살도 채 되기 전에 남편의 생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남편의 생부는 알고 보니 양다리였고 다른 지역에 살림을 차렸던 남자였다네요. 그 상간녀 집에 가다가 안전벨트 안 맨 채로 크게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어린아이인 남편을 키웠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이 중학교 1학년 될 무렵 어머님이 다니던 공장의 공장장과 눈이 맞아 사귀게 되셨고 바로 재혼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시어머님보다 12살이나 많고 한 번 이혼하신 경력이 있는 딸 2 가진 돌싱이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의 저희 시아버지입니다. 남편의 새아버지죠. 수도권에 3층짜리 건물도 있으시고 사무실 월세로 한 달 5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아버지 자산이 좀 있으신데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할 때 한 푼도 주지 말자고 하셨대요. 버릇된다나 뭐라나. 시아버님이 저희 남편도 자식이고 아들인데 어느 정도는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1억 보태주셨습니다. 시어머님이 엄청 툴툴대시더군요. 아들한테 돈 줬다고요. 네, 모두가 짐작하신 대로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 독특하신 게 아니고 남편의 성장 과정도 보통 특이한 게 아니다 보니 남편은 시어머니, 그러니까 본인의 어머니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독불장군 그 자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며 남편을 혼자 키워오신 건 정말 존경스럽지만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오게 되셔서 그런지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시고 누가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우십니다. 길 한가운데서 싸우신 적도 많고 그래서 파출소에서 연락 온 적도 두어 번 있습니다. 몸싸움까지 해서 고소 문턱까지 가는 바람에 남편이 고개 숙여 상대방에게 대신 사과한 적도 있네요. 저나 남편이나 조용조용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잘 하지 않는 소위 모범생 스타일이고 남편의 새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아버지께서도 굉장히 신사적이십니다. 나이는 많으시지만 저희한테 소위 꼰대짓 한번 해본 적 없으시고 남편의 새아빠이지만 원래 있던 딸들과 전혀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오히려 남편은 본인 어머니보다 새아버지께 더 의지하고 유대 관계가 깊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이 결혼 왜 했나 싶긴 하실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직업을 갖기 위해 자격증 시험 공부를 오래 했는데 남편이 거의 뒷바라지 하다시피 저를 오래 응원해줬습니다. 남편 대학생 때부터 거의 4년가량을요. 그리고 제가 보는 그 어느 남자보다 성격이 선했고 참 성실했습니다. 남편 어머니에 대해 모르는 바는 아니었고 저희 친정에서도 시집살이에 대해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워낙에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말하는 성격이었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늘 둥글둥글 좋게 지냈었기 때문에 뭐 잘 지낼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한 부분도 없지 않네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약간의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수월하게 결혼했고 서로가 인연은 인연인지 결혼하자마자 둘 다 일이 잘 풀려 남편 사업 소득도 또래의 2~3배 정도는 되었고 저도 연봉 협상을 잘 받아서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첫 아이도 바로 갖게 되었죠. 앞서 말했다시피 저희 친정에서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육아 도움을 주고 계셨고 저는 육아휴직 끝나서 복귀하기 직전이었는데 둘째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저 커리어 걱정하지 말고 일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라고 하셨기에 출산 휴가만 쓰고 바로 현장 복귀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18주이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댁으로부터 입을 다물 수 없는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시댁에서 저희를 호출하시더군요. 참고로 시댁은 작은 형님이 결혼을 안 하신 관계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둘째 시누이 셋이 살고 계세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 남편이랑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급하게 오라고 하시고. 어서들 오거라. 여기 앉아봐. 조금은 심기 불편해 보이시는 듯한 시아버지와 시누이 표정과는 달리 어딘가 설레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시어머니 표정이 대조적이라 저희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내가 하는 말에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내가 말이야, 임신을 했다. 네? 소스라치게 놀란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생기발랄할 표정으로 그렇게 저희에게 이어 말씀하셨어요. 내가 월경을 통 안에서 폐경인가 싶었거든? 그래서 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글쎄 임신 10주란다. 초기야 초기 하시며 호호 웃으시는 시어머니. 저는 솔직히 이게 웃을 일인가 했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인지 표정이 좋지가 않았고요. 엄마 나이가 지금 48살이신데 아니 물론 연세가 엄청 많다고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젊지도 않으시잖아요. 아이를 갖는 게 가능하시대요? 아니 뭐 병원 결과가 잘못 나온 건 아니고요?
남편이 숨도 한번 제대로 안 쉬고 당황해서 다다다 말하더군요. 그럼 우리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병원 가니까 다들 우리를 며느리나 딸 보호자인 줄 알더라. 내가 산모인데. 농담까지 하시며 기분 좋아 보이시는 어머님. 아버님과 시누이는 그냥 아무 말 없더군요. 저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고 축하보다는 이 상황 정말 괜찮을까 하는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남편은 둘째 아들까지 생긴 마당에 동생이 생긴 거잖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번 제 표정을 눈치채시더니 한 말씀 하시더군요. 얘, 넌 네 시댁에 경사가 났는데 축하한단 말 한 번을 안 하니? 엄마, 축하는 뭔 축하야. 솔직히 엄마 나이에 애는 낳아서 누가 키워. 엄마만 혼자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남편이 눈을 흘기며 시어머니께 한 소리 했고 그 말에 시아버님이 말 가려 하라며 핀잔 주더군요. 시누이 표정도 좋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세 분이서 말다툼을 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데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골칫덩어리 취급받는 게 너무 서러워 죽겠다 하시며 점점 감정이 격해지시더니 이내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나가 죽어야겠다며 문을 박차고 나가셔서 저희가 말렸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항상 이러시거든요. 저희가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냥 나가 죽겠다거나 바다에 빠져버리겠다는 둥 철없는 협박을 일삼으셔서 저희가 참 애간장 탄 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러시길래 솔직히 말리고 싶진 않았지만 홀몸도 아니시니 일단 어머님을 진정시켜 드리는 게 먼저였어요. 어머님은 아이 낳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신 반면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반대의사셨습니다. 아버님은 환갑이신데 지금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성인이 되면 80, 그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냐 이거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딸들도 있고 우리 아들네도 있는데 뭔 걱정이에요. 지들 동생 하나 책임 안 지겠어? 이봐, 우리가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왜 우리 자식들한테 그 무게를 넘기려고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다시 한번 아버님과 어머님의 설전이 이어지자 시누이는 머리를 감싸며 밖으로 나갔고 그 자리에서 저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늦둥이는 축복이니 무조건 낳고 싶고 힘 닿는 데까지는 키워는 보겠지만 힘이 딸리면 아들네와 같이 키우겠다. 이 얼마나 보기 좋으냐. 삼촌이랑 친구처럼 같이 지내면서 끈끈해진다 어쩐다. 열변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듣다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희한테 벌써부터 기대려고 하시면 나중엔 아예 아이를 저희 집에 두고 가실 것 같은 느낌에 순간 스트레스가 확 오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맞벌이라 아들 둘 키우기도 벅차요. 그래서 친정에서 도와주시러 오는 거고요. 오래 도움 받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어머님 아이까지 맡아 키우겠어요. 저희한테 당연하듯 도움 기대하시는 거면 저희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제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알겠어. 내가 알아서 키우든 말든 할 테니까 니들은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닌 셈 친다. 동생이 생겼으면 축복으로 받아들여야지. 지들한테 피해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다. 유산도 전부 얘한테 줄 거니까 너희들은 지금처럼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하시며 어머님도 안방으로 쾅 들어가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화가 나서 한 소리 하려고 따라가려는 걸 시아버지가 말리시더군요. 아이 안 낳는 쪽으로 설득해 볼 테니 일단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에 왔는데 착잡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더군요. 친정 엄마도 저희 표정에 무슨 일 있냐고 체근하며 물으셨고 사실을 다 말씀드리니 역시나 같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애 낳으면 아들네한테 기댈 생각부터 하시는 거 보니 애초부터 낳을 생각만 하셨지 키울 생각은 안 하시고 저러시는 것 같다. 어쩌냐? 걱정이다. 하시며 한숨을 크게 내쉬셨어요. 시댁에서는 그 이후로 별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전화 안 받으셨고 시아버지는 그냥 얘기 중이라고 기다려 달라고만 하셨어요. 수술을 하려면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애꿎은 시간만 자꾸 흘러갔죠. 그러다가 시어머니한테 먼저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딸이다. 딸 이른다. 밝은 목소리로 한 달 만에 전화하신 어머님은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부터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낳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다들 낳지 말라니까 더 낳고 싶어지던데? 수술 절대 안 할 거야. 공주님 잘 낳아야지. 저는 그만 할 말을 잃었고 신나신 어머님은 이어 말씀하셨어요. 늦은 나이에 임신해서 그런지 기력이 딸리네. 너 요즘 뭐 먹니? 요즘 애들도 건강원에서 잉어 고아 먹고 그러니? 너 먹는 거 있으면 이 시어미 것도 좀 같이 해다 줄래? 어머님, 아니 근데 정말 아이 낳으신다고요? 어머님 안 힘드시겠어요? 당연히 힘들겠지. 내가 좀 몸이 약하잖니. 그래도 니들이 도와줄 건데 뭐. 네? 어머님,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기도 바쁠 거라고. 지금도 벅차 죽겠어요. 저희한테 기대시려고 하는 거면 저희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니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막상 애 나오면 잘해줄 거 다 알고 있다. 니들이 얼마나 착하냐. 엄마는 니들 믿어. 하시더니 그럼 임산부용 종합 영양제라도 좀 주문해달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법 배가 나온 상태라 일상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기력 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임산부용 레깅스나 몸보신 할 것들, 리스트 등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시며 챙겨달라고 대놓고 임산부 케어를 요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임신했는데 누가 누구를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매일매일 시어머니한테 연락하고 혼자 찾아가기도 하면서 시어머니께 수술을 권했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둘 다 일하고 있고 아이들도 거의 연년생이라 내가 동생까지 봐줄 여유가 절대 안 된다. 아니 사실상 지금도 장모님이 보시는 거 아니냐. 아이 낳으면 장모님이 사돈처녀까지 받으려야 하는 거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며 남편이 매일 어머님을 설득했지만 어머님은 강경하셨어요. 무조건 낳으시겠대요. 말려봤자 소용없으니 시간 버리지 말라고 하셨다나 봐요. 어머님이 어느 날은 임신해서 그런지 먹고 싶은 게 다양해졌다며 전국 팔도에 있는 특산물들도 언급하시며 시간 되면 구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임신했는데 말이죠. 어느 날은 강릉에서 파는 연탄 빵인지 뭔지를 인터넷 블로그에서 봤다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택배가 안 된다고 저희 남편한테 강릉 좀 다녀와 달라고 했다네요. 남편이 안 그래도 시어머니와 사이 안 좋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어머님까지 그러니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싫다고 짜증을 냈답니다. 그랬더니 야밤에 저희 집에 택시 타고 와서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웃집에 민폐일까봐 급히 어머님을 드리고 그 소란에 끼어버린 저희 첫째는 엉엉 울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가 시키는 거 다시는 이렇게 싸가지 없이 거절하지 말라며 눈을 흘기고 나가셨고 저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며 울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당신이 어머님 남편이야? 임신한 부인 둘이나 있는 꼴이잖아, 이게. 나는 어머님까지 챙겨야 하고.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일이냐고.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잘 정리할게. 스트레스 받지 마. 미안해.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게 생겼어? 어머님이 애 낳아서 여기다가 놓고 가실까봐 나는 악몽까지 매일 꿔. 태어날 우리 둘째 생각보다 아가씨 키울 생각에 신경이 곤두 서 있다고. 당신 마음 왜 몰라? 미안해. 일단 그런 일은 절대 없게 할 거야. 어머님도 설득 못했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 없게 한다는 거야? 난 몰라. 이혼까지 하고 싶어. 우리 가정에 자꾸 금이 가는 기분이 든다고. 이것 봐.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싸운 적 있어? 어머님 때문에 요즘 계속 언성 높이게 되잖아. 하며 제가 울었고 남편은 그저 두 손 두 발 빌며 미안하다는 사과뿐이었죠. 남편도 어떻게 보면 진짜 불쌍했어요. 솔직히 어머님이랑 사이 안 좋아서 얼굴 보기도 싫어하는데 매일같이 찾아가고 전화하며 설득했었거든요. 시간은 야속하게도 계속 흘러갔습니다. 참고로 제 예정일과 어머님 예정일은 2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저한테 이것저것 물으시며 이 정도 주수엔 뭘 챙겨 먹여야 하나, 요즘 애들은 태교 어떻게 하냐, 산모 교실이 있다던데 대신 예약 좀 해달라 등등 하루에 1번, 많게는 3번까지 눈치도 없이 전화나 문자를 계속하시며 퇴근하셨고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전화나 문자도 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계속 물어보시더군요. 저랑 사이 나빠져서 좋을 게 하나 없다는 걸 아신 모양인지 그 불같던 성격도 애써 눌러가며 저에게 최대한 상냥하게 행동하셨습니다만 그 본질은 여전히 저를 시켜먹기 바쁘셨어요. 저도 바쁘다, 저도 임산부다 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고 어쩔 때는 단호하게 어머님이 알아보시라고까지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그냥 못 들은 척 하시더군요. 나중에 남편이 어머님 전화를 아예 차단해 주었어요. 어머님 연락 받지 말라고요. 그래서 며칠 연락 안 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어머님 전화를 받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아무도 본인을 챙기지 않는다며 머리 싸매고 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본인도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했고 그게 큰 싸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누이도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독립을 알아보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반대하는 어머님 출산이었지만 어머님은 꿋꿋하게 임신 기간을 채워 나가셨습니다. 저도 뱃속에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어머님이 원망스러운 것 자체가 어느새 죄의식이 들더군요. 생각해보면 모두 소중한 생명이고 어머님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본인이 생기고 싶어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 어른들이 모두가 떠안기 싫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본인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아이 지울 수 있는 주수도 한참 지났고 낳는 사실은 기정사실화 되었으니 더는 서로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이성적으로 의논해보는 게 좋겠다고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은 너무 고맙다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저희 입장은 이랬죠. 아이를 낳으시면 가끔 도와는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도맡아 키울 수는 없다. 그건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한다. 시터나 어린이집 도움을 최대한 받으셔야 할 것이다. 시댁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 금전적으로 인력 잘 활용하시면 그래도 많이 힘들게 키우진 않으실 거다. 저희도 가정을 이루었고 둘 다 바빠 아이들 외할머니 도움까지 받는 상황에서 어머님 아이까지 맡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큰 부담이 된다. 그건 저희 가정 행복 깨지게 될 것이다. 이 점 분명히 아시고 낳을 준비하셔라 였습니다. 저희 선에선 최대한 좋게 말한 거였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서운하다며 바로 눈물을 내비치셨죠. 그 말이 뭐냐? 선 딱 긋겠다는 거 아니냐? 네 애는 네 애, 내 애는 내 애. 이거 아니냐? 어머님, 그럼 어머님 생각은 결국 우리가 아이 셋을 책임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니들 자식처럼 키우면 서로 좋지 않겠냐 이거지. 아무리 의견을 조율하려 해도 어머님은 이기적인 태도를 고집하셨고 대화는 결국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남편은 지긋지긋하다며 어머님과의 절연까지 생각해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냥 최대한 알아서 키울 거고 시누이도 육아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니 너무 걱정 말라고는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고집이시랍니다. 시집도 안 간 시누이가 뭘 알겠냐는 겁니다. 게다가 어머님 핏줄이 아닌 자식에게 짐 지우기가 미안하다며 저희 도움받기를 당연하게 생각하신다는데 저희는 기가 찰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자식이면서 정작 도움 필요할 땐 외면하시고 저희 결혼할 때는 한 푼도 주기 싫어하셨으면서 말이죠. 아무튼 어머님도 이런 상황이 스트레스셨는지 아님 나이 때문인지 조산기가 있으셔서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저도 만삭이 다가옴에 너무 힘들어져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당분간만이라도 아무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병원 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군요. 얘야, 나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구나. 생각해보니 니들한테 미안해지기도 하고. 아, 네. 몸은 좀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아예 못 일어나게 해. 밥도 차려주고 수액도 좋은 거 놔주고. 그러니까 신선 노름이지 뭐. 아, 네, 어머님. 그럼 몸 조심하세요. 얘야, 너 예정일이 얼마나 남았지? 40일 뒤요. 친정엄마가 아이 하나 더 봐주셔야겠네. 첫째 어린이집 보내기 시작했고요. 저도 복귀하기 전까진 많이 볼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 준수가 벌써 어린이집에 가? 그럼 둘째만 보시겠네? 첫째 하원은 3시 반이니까 둘째만 보시는 건 아니죠. 그래도 손이 좀 남으시겠네. 하시며 저희 친정엄마에 대해 굉장히 집요하게 캐 물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친정엄마께 한 달에 얼마나 드리든지,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지, 첫째는 어린이집에서 더 오래 있게 할 생각은 없는지 등등 질문도 엄청 많이 하시더니 마침내 본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병원 와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저기 안사돈께서 어차피 아이 보시는데 하나 더 보시게 하고 내가 돈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주말에는 내가 데려오고 어때? 네? 어머님 아이를 아니 아가씨를 저희 친정엄마한테 맡기신다고요? 요즘은 뭐 맞벌이들 그렇게 한다면서 평일에는 부모한테 맡기고 주말에 찾아온다던데? 그게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세요? 아니 왜 저희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는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머님. 제가 화가 나서 따지자 어머님이 저를 달래가며 이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 키우는 것보다 둘 키우는 게 덜 힘들대. 뭐시기 뭐 공동 육아라는 것도 있지 않냐. 같이 놔두면 지들끼리 치고 받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잘 놀잖아. 아마 또래 아이 하나 더 있으면 덜 힘드실 거야, 안사돈도. 하시며 저희 친정엄마한테 어머님 아이를 맡긴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평일에 맡기고 주말에 찾아온대요. 어머님은 아무래도 힘이 딸려서 아이를 계속 못 볼 것 같다며 병원에 누워있는 내내 생각을 하신 결과 안사돈에게 돈을 좀 더 얹혀주고 맡기는 게 낫겠다고 결론을 내리셨다네요. 어머님 혼자요. 그것도 겨우 100만 원 준답니다. 참나 듣다가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세요? 세상에 어느 안사돈이 사돈댁 자식을 봐줘요. 네?
어머님도 임신하셔서 제가 최대한 말씀 자제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진짜 철이 없어도 너무 없으시네요. 뭐? 철이 없다고? 너 말 다 했냐? 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심지어 어머님 10살이나 더 나이 많으신데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 도와드리긴커녕 아이를 맡기고 싶으세요? 내가 돈 들인댔잖냐. 그리고 나는 몸이 약하고. 저희 엄마는 몸 건강하신 줄 아세요? 자식 생각해서 참고 봐주시는 거고요. 어머님처럼 본인만 생각하시는 분 아니에요. 뭐? 싸가지 하고는? 하시며 전화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 걸어 다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흥분하면서 그냥 연 끊는 게 낫겠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화가 나서 시어머님한테 갔어요. 남편이 이랬다더군요. 장모님한테도 쪽팔리고 와이프한테도 면이 안 서니 그냥 인연 끊자고 아이 낳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는데 앞으로 아들 볼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고 집으로 왔다네요. 그리고 남편은 시아버지한테도 찾아가서 그동안 잘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나도 이룬 가정이 있으니 내 가정 먼저 지키겠다. 아이 낳고 알아서 잘 사시라. 절대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했답니다.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대요. 일단 알겠지만 얼굴만 종종 보자고 애절하게 말씀하셔서 남편도 눈물이 터져 엉엉 울었다네요. 시아버지 말씀은 이러하시대요. 어머님이 낳겠다는 의지가 너무 굳건해서 말릴 수가 없었고 최대한 본인들이 키우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시누이도 한 달에 일정 월급 받고 아이 보기로 얘기는 끝냈으니 저희한테 부담 갈 일은 거의 없을 거라며 일단 너무 극단적으로 가진 말자고 하셨다네요. 남편은 어머니와 절연하겠다는 심지가 굳습니다. 남편 어린 시절 방임방치하며 키우셨고 정서적으로 다치는 것도 상관 않으신 채 남자들 만나며 마음대로 연애하고 또 재혼했던 것들이 모두 상처인데 어머님은 아이만 낳아놓으면 다인 것 같다며 한숨 쉬더군요. 낳아놓고 제대로 키워야 엄마인데 본인 엄마는 나이가 곧 50이 다 되도록 여전히 철이 없다면서 그냥 엄마 없는 셈 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나서서 그렇게까진 하지 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 그동안 심한 일, 못된 언행 너무 많으셨고 저도 이번 일로 정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진 상태라 최대한 멀어지고 싶어요. 아이는 뭔 죄일까 싶긴 하지만요. 그래도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신사적이고 올바르신 분들이라 아이는 잘 키우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남편은 어머니와 절연하겠다고 다짐했고 시어머니는 뒤늦게 큰일 났다 싶으셨는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며 저희 마음을 돌리려고 하십니다. 저는 곧 아이 태어나고요. 친정도 지금 사는 전셋집 정리하고 본가로 돌아가실 거고 저희도 그쪽으로 이사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저는 발령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저는 출퇴근 거리가 엄청 멀어지긴 하지만 마음은 편할 것 같네요. 정 힘들다 싶으면 퇴사했다가 아이들 다 크면 다시 재취업해도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서 큰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남편 사업만 정리되면 바로 떠나려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늦은 나이에 임신하신 분들은 많지만 이렇게 사돈댁에 아이를 맡기려 하시는 분은 듣도 보도 못하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며 그게 제 일이라니 기가 막혀 생각할수록 헛웃음이 나옵니다.